그랬나? 지옥훈련 같았던 영화 촬영 끝났습니다. 네. 네. 그 650m 고지를 정말 밥 먹듯이 오르내리셨다고. 매일 올라가야만 됐고요. 네. 예, 현장이 그러니까 그 산불이 난 지역인데요. 산 전체를 네. 세트로 만들었어요. 오픈 세트로. 네. 그래서 매일 새벽마다 올라가서 네. 대기를 하고 촬영을 하고 해가 지면 내려오는 그런 네. 패턴이었죠. 매일. 군복 입고 촬영하신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닌데 네. 치열한 전투 장면을 찍은 건 실제로 이번이 처음이시라고 들었어요. 네, 처음이죠. 뭐 그 전에 동막골, 네. 동막골이나 JSA 같은 경우는 뭐 전투씬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기 때문에 이건 정말 전장의 그 어떤 치열한 전장의 느낌을 생생하게 그려내야 되는 영화이기 때문에 네. 뭐 고생을 좀. 총도 쏘고 네. 치열한 전투 장면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위험하죠. 그 실총을 써요. 실총을 쓰고. 실제? 예. 그러고 그 고지가 그냥 그 산길이 아니고요. 그 안에 뭐 교통호도 파놓고 벙커도 파놓고 네. 또 이제 어떤 영화의 비주얼 느낌을 위해서 뭐 철조망 같은 것도 있고 잘못 발을 헛디디면 큰 부상으로 바로 이어지는데 특이하게 계속 터지고 옆에서 총을 쏴야 되고 연기를 해야 되니까 감동은 올라가고 어떻게 무슨 정신을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군인 역할은 세 번째이지만 이전에 했던 역할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네. 방첩대 장교면서 굉장히 인간애가 있는 전쟁 중에도 너무나 긴 그 전쟁 상황 속에서 전쟁에 대한 어떤 회의, 뭐 염증을 느끼고 있는 사람인데 우연히 전방에 가게 되면서 네. 죽은 줄 알았던 친구를 만나게 되고 고수 씨가 맡은 김수혁이라는 인물을 만나게 되고 그 친구가 예전과는 너무나 다르게 변해져 있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전쟁을 겪으면서 네. 어떤 전쟁의 실체를 보게 되는 인물이에요. 고지전 영화를 선택하게 된 신하균 씨의 이유는 어떤 거죠? 시나리오를 읽기 전엔 또 6.25 전쟁을 다룬다고 했을 때 과연 뭐가 또 새로울까? 너무나 익숙하고 많이 영화화됐었고 뭐 어떤 새로움이 있을까?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는데 시나리오를 읽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이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데 어떻게 마무리가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을 소재로 한 영화가 없더라고요. 그렇네요. 저 역시도 이 영화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알게 됐고 그런 새로운 어떤 지점을 보여준다는 점과 그 말로만 듣던 고지 전투를 재현을 한다는 것, 고지 전투를 그렇게 생생하게 재현한 영화도 없어요. 그렇죠. 네, 말로만 듣고 그래 고지에서 고지 탈환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만 들었지 그런 부분도 신선했고 그래서 열심히 겨울을 보내셨어요. 3월까지. 네. 촬영장 에피소드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너무나 추워서 그리고 이제 지형이 네. 그렇다 보니 그 난로를 그러니까 뗄 수가 없어요. 그럼 추운데 어떻게 합니까? 한겨울에?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 그 산불이 난 지역이라 타다 남은 뭐 나무들이나 이런 것들 주워다가 네. 이제 모닥불 같은 거 펴서 같이 불 쬐고 오. 그리고 고수 씨가 장작을 되게 잘 패더라고요. 아, 그래요? 통나무 같은 거 가져와서 이제 도끼로 이제 장작을 패서 오. 신하균 같이 불 씨는 붙이고 저는 이제 바람막이 돌 가지고 이제 바람막이를 네, 만들어가지고 협업이 잘 됐군요. 네. 인터뷰 하신 거 보니까 그 인간에 대한 성찰, 관찰 이 부분을 이야기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배우니까 다양한 배역을 소화해야 하잖아요. 네. 평소에도 좀 관찰을 많이 하시고 그런 나만의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다른 부분에서 찾는 거 없고요. 네. 저 자신의 이제 스스로를? 예. 오. 뭐 어차피 제가 하는 것이고 네.
제 안에 있는 뭐 어떤 부분이 좀 확장돼서 이제 보여지는 거니까 네. 저 안에서 많이 찾으려고 하고 저를 관찰을 많이 해요. 관찰력이보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죠. 여러 가지 얼굴이 있으세요. 예. 지금까지 맡은 배역을 보면 평범한 역할보다는 굉장히 독특한 개성을 만들어내야 하는 역할이 많거든요. 그 배역을 선택하는 기준이 어떤 게 있으실까요? 새로움인 것 같아요. 예. 새로움에 많이 끌리고요. 네. 그런 것이 저한테 자극을 좀 주고, 새롭다는 게 뭐 다양해요. 뭐 이야기가 새로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같이 작업하는 분들이 뭐 새로울 수도 있는 거고, 뭐 영화의 형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네. 어느 한 부분 제가 살아가면서 그 시기에 네. 새롭다고 관심이 있거나 새롭다고 느끼는 것이 있으면 네. 그것과 조금이라도 좀 닿아 있으면은 선택을 하는 편이에요. 연기를 워낙 자연스럽게 소화하시니까 극중 캐릭터가 실제 성격이냐 오해받을 수 있거든요. 가장 좀 나와 유사한 성격을 가진 배역은 어떤 거였을까요? 없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좀 어둡고 막 극단적인 상황에 처한 인물들이 많았는데 네. 그러거나 아니면 좀 희화화되어 있거나 현실에서 보기 힘든 그런 독창적인 인물이 많았는데 제 개인적인 성향은, 제 성격은 네. 밝은 편이고 네. 낙천적이고 네. 그래요. 특별히 뭐 그리고 너무 평범한 삶을 살았고 굉장히 평범해요 지금도. 그 모든 분들이 만나보신 분들이 참 선한 웃음, 네, 편안한 웃음. 그런데 영화 속의 그 광기 어린 눈빛, 이게 어디서 도대체 나올까? 그게 아니 뭐 시나리오에 묘사가 돼 있어요. 돼 있고. 그럼 그대로 그냥 다 나오니까. 그럼요. 저는 뭐 애드립도 안 하고 그냥 거의 시나리오대로만 연기를 해요. 그리고 뭐 연기는 제가 하지만 그 공동 작업이잖아요. 영화라는 것이 뭐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잘 맞아 떨어져야지만 좋은 작품이 나오는 거고 감독님의 뭐 좋은 디렉션과 네. 그리고 훌륭한 좋은 그 동료 배우들 그 사이에서 제가 그냥 시나리오에 맞춰서 그냥 연기만 한 거고요. 제가 뭐 특별히 뭐 대단한 연기라고 생각도 안 하고. 예. 주위 사람들의 조언을 참 잘 흡수하는 배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현장에서 좀 긴장을 안 하시는 편인가요? 아유 많이 해요. 예. 특히 첫 촬영은 네. 정말 많이 해요. 밤에 잠 설치고. 예, 첫 촬영은 정말 많이 해요. 그래요? 예, 그래서 부담 없는 촬영으로 웬만하면 영화상에서 큰 부담이 없는 부분으로 네. 갔으면 하고 특히 처음 하는 분들하고 할 때는 네. 제가 그런 게 있어요. 마음속으로는 긴장을 많이 해요. 겉으로는 표현 안 하시는 거군요. 겉으로는 뭐 아닌 척은 하죠. 아닌 척 하면서 하는 거죠. 엄지원 씨 페스티벌 같이 촬영하셨잖아요. 엄지원 씨가 그런 인터뷰 하셨더라고요. 촬영장에 나오면 스태프들이 되게 그 연기자들이 긴장하기 마련인데 신하균 씨는 오히려 스태프들을 챙겨주는 배우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던데. 그래요? 네. 그랬나? 예. 아니, 뭐, 예, 뭐. 배우가 되신 과정도 어떻게 배우가 되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좀 그냥 서렁서렁 말씀하셨더라고요. 정말 저는 운이 좋았어요. 정말 운이 좋았기 때문에 네. 이게 돌이켜보면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까지 제가 오랫동안 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도 네.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네. 배우의 꿈을 꾼 건 언제부터인가요? 꼭 배우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네. 영화를 너무 좋아했어요. 영화도 좋지만 극장이란 공간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 중고등학교 시절에 특별한 뭐 오락거리도 없고
친구 따라서 이제 극장을 가봤는데 네. 너무 좋더라고요. 또 다른 세계가 네. 그 공간에서 펼쳐지는 게 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시간과 다르게 이 세계는 뭘까? 지금 이 흐르는 이 깜깜한 공간에서 흐르는 이 시간은 뭐지? 좀 저를 너무 흥분되게 하고 설레게 하고 너무 대단해 보였어요. 네. 그냥 어느 날 문득 저기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라는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진로를 선택할 때였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예. 학원을 다녀본 적도 없고 주변에 아무도 이쪽 계통 사람이 없었고 네. 조언해주는 사람도 없고 전혀 없었죠. 따로 돈 내고 학원 가서 배우지도 않았고 저희 동네 그런 곳이 없어요. 아예. 예. 그냥 그럼 실기 시험 보러 가서 그냥 봤어요. 그냥 뭐 어떻게 좀 무슨 정신으로 봤는지 모르겠는데 네. 운이 좋았죠. 정말 운 좋게 붙었어요 학교를. 그냥 뭐 옆집에 가서 뭐 하나 사오고 그냥 가게에 가서 담배 하나 사오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아니, 사실이니까. 예. 그래서 항상 감사하면서 연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하균 씨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영화가 그럼 있을까요? 그것도 중학교 때인가? 본 것 같은데, 좀 잔인한 영화예요. 그러니까, 피터 잭슨이라는 감독이 있는데, 네. 그 초창기 작품인데, 네. 배드 테이스트라고 잘 모르실 거예요. 예. 엉뚱하면서도 기발하고, 그 안에 또 코미디 코드, 유머 코드가 있고, 독창적인 작품들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좀 엉성하긴 하더라도 어떤 그 새로움이 막 느껴지는 작품들이 좋았고, 비디오 드롬이라는 작품도 좋아하고, 빌리 엘리엇이나 이런 작품도 좋아하고, 예. 다양해요. 좋아하는 작품들은. 갑자기 그냥 생각나는 것들만 말씀드렸는데. 예. 그러면 아무리 내가 운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영화를 보면서도 저 영화의 저 배역 와 정말 어떻게 저렇게 연기했을까 배우로서 연기는 관심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배우가 있습니까? 많죠. 저는 그러니까 지금 특히 뭐 외국 배우들도 좋은 배우들이 많지만 네. 예, 특히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배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뭐 후배들을 봐도 그렇고 연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저는 이제 또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래요? 너무 제가 저 나이 때 저렇게 연기할 수 있었을까라고 싶을 정도로 다들 너무 잘해요. 네. 예. 그래서 항상 좀 반성을 많이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영화로 푼다 이런 말씀 하셨던데. 영화로 푼다? 네. 스트레스를 푼다기보다 네. 제가 일할 때 가장 그 에너지 넘치니까 평상시에는 정말 하는 거 없이 보내거든요. 정말 하는 거 없어요. 게으르고 잠자는 것도 규칙적이지 않고 네. 그냥 뭐 졸리면 자고 네.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배고프면 밥 먹고 네. 뭐 이런 삶이에요. 근데 저를 확 그 에너지 넘치게 하는 그 시기는 일할 때니까. 영화 촬영할 때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군요. 그렇죠. 아니 뭐 다른 사람이라기보다 그냥 에너지가 가장 넘쳐요. 네. 이거 쳤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 가는 동무구만 거저. 이 산 통틀어서 빨갱이 새끼들은 니들 셋이 전부일 거다. 인정할 건 인정해. 너 그때 완전 느꼈어. 전부 기억나. 그럼 뭐 풀어주라고. 어쨌든. 부끄럼도 많고 나는 그냥 너무 평범하고 이런데 카메라 딱 갖다 대면 다른 모습이니까 그게 어디서 나올까? 처음에는 뭐 처음 연기를 할 때는 네.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많이 힘들었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기술적으로 어느 정도는 터득이 되는 거고 시나리오가 많은 거를 또 제가 그런 표현을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니까 네. 예, 그 안에서 제가 연기하는 거니까
뭐 어디서 나온다고는 잘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럼 좀, 내 쉴 때는 이거 하고 싶다. 예. 그런, 특히 이번처럼 거친 영화를 찍었을 때는 그런 마음의 바람도 생길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굉장히 더운 나라를 가고 싶었어요. 더운 나라에 가서 너무 추웠기 때문에 바닷가, 네. 파라솔 펼쳐놓고 예. 시원한 맥주 한 잔 쫙 마시는 네. 그런 그림을 상상을 했죠. 네. 촬영하면서는. 지금 여름이니까. 예. 네. 어떻게. 그때 그러니까 촬영이 3월 말에 끝났으니까 네. 했는데 막상 끝나고 나니까 제가 게으르다고 그랬잖아요. 끝나고 나니까 네. 안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집에서 나가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런 거 다 생각하니까 네. 그냥 귀찮으셨어요. 먼저 전화 좀 잘 안 하시는 편이시라고. 잘 안 해요. 항상 받으십니까? 예, 받는 편이고 네. 무슨 자리를 만들더라도 제가 주도해서 만드는 자리는 거의 없어요. 누구 모인데 나와라 그러면 이제 그러면 나가요. 항상. 안 불러주면 계속 집에 안 계십니까? 부르면 안 나가요. 거의 안 나가는 편이에요. 도봉산은 자주 가신다고 들었는데. 네, 그 집에서 가장 가까운 산이고, 예, 그리고 거기가 또 밑에 먹거리가 많이 발달돼 있어요, 그쪽이. 막걸리. 막걸리는 이제 배낭에 살짝 얼려가지고 넣어서 가면서 올라가면서 녹으니까 네. 시원한 상태에서 마실 수가 있어요. 살얼음 살짝 예, 올라가서 마시고 내려오는 거죠. 한두 번 해보신 솜씨가 아니라 이게 딱 오랜 경험이 묻어나는데요. 자주 가진 않아요. 뭔가 정기적으로 제가 뭘 하는 걸 안 좋아해서 네. 그냥 땡기면. 땡기면. 아무리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더라도 현장에서 그냥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바로 되나요? 연습은 안 해요. 연습은 안 하고 그냥 대본만 외우십니까? 생각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대사를 외우기 위해서 입으로 뭐 계속 중얼거리긴 하는데 네. 어떤 연기를 막 특별히 연습하거나 그러진 않고 생각만 많이 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영화가 어떤 영화인가 네. 고민하고 생각하는 건 많은데 네. 그러고 기본적인 뭐 감정선이나 네. 이런 어떤 이 캐릭터는 어떤 캐릭터다, 어떤 사람이구나라는 것까지만 생각을 하고 뭐 연출자가 그런 걸 요구했을 때 더 좋은 것이 있다면 해보고 네. 혹은 상대 배우가 네. 그 동료 배우가 어떤 느낌을 저한테 전달했을 때 뭔가 또 새로운 느낌이 있어서 새로운 또 표현 방법이 나오면 네. 그렇게 하는 편이고. 그 영화에 대한 개념 정의는 사람마다 참 다양하거든요. 네. 신하균 씨한테 영화란 질문을 드리면 저에게 영화란? 네. 저는 이제 하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뭐 영화도 그렇지만 네. 제가 이제 연기를 하는 그게 계기가 되기도 했고 의미를 찾자면 그 소통이에요. 예, 저는 어릴 때부터 성격이 이제 좀 많이 표현을 많이 못하고 네. 좀 많이 쌓아두는 편이었고 거기다 낯가림도 있기 때문에 네. 그게 좀 내 안에 뭘 좀 많이 좀 가두고 살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 거죠. 네. 지금도 물론 영화를 통해서 알게 모르게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을 느끼고 있는 것들을 그 관객들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예, 그러려고 저는 계속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걸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네. 뭐 감동을 느끼시면 너무 좋겠죠. 영화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네.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그나마 조금이나마 좀 더 잘할 수 있는 다른 것보단 네. 그런 적이 없어가지고 진짜 좋아하는 건 술? 술? 네, 술 좋아하고요. 물 흐르듯이 제 의지대로 뭔가 하는 게 거의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